바르셀로나 세월간이의 한 축을 담당하며 지구 최강의 중앙 트리오를 형성했던 선수. 오늘은 패스마스터 사비 에르난데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08-09 시즌. 이 시즌은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의 전성기 시작을 알린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이 두 팀의 전성기가 시작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사비라는 선수의 활약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비는 유로 2008에서 90%에 육박하는 엄청난 패스 성공률과 준결승전에서의 득점, 결승전에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스페인 전술의 핵심으로 참가한 첫 대회에서 MVP를 차지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덕에 스페인은 44년 만에 유로 우승을 차지하며 무적 함대의 황금기 시작을 알리게 되죠. 또 바르셀로나는 이전까지 팀을 이끌던 레이카르트 감독이 떠나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부임하면서 축구 역사에 남을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바르셀로나는 축구 역사를 통틀어도 최고의 팀으로 손꼽히는 막강한 팀이라 평가받는데요. 이 팀의 핵심 키플레이어가 바로 사비였습니다. 사비는 이전까지 라리가에서 정상급의 미드필더라 평가받긴 했지만 그럼에도 세계적인 명성은 그리 높지 못했는데 바르셀로나의 파격적인 시도로 역대에 남을 최고의 미드필더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시도는 다름 아닌 펩 과르디올라를 감독으로 선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전까지 1부 리그의 감독을 맡아본 적이 없었던 펩을 감독으로 선임하였기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 펩이 바르셀로나를 잘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었지만 펩은 트로피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죠. 펩은 바르셀로나에 부임하면서 팀을 리빌딩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바르셀로나의 에이스였던 호나우지뉴와 데쿠를 내보내고 사비를 중심으로 한 전술을 구사하게 되는데요. 그 이름도 유명한 티키타카. 티키타카 전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패스인데 그 패스에서 엄청난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비였기 때문에 펩의 전술에서 키플레이어로 활약할 수 있었죠. 사비의 패스 성공률이 매 시즌 90%가 넘었으니 이럴만했죠. 이런 사비가 그 시절 바르셀로나만 구사할 수 있었던 전술인 티키타카의 키플레이어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사비는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주목받기 시작하며 역대급 활약을 펼치기 시작한 시즌인 08-09 시즌. 이 시즌은 바르셀로나 황금기의 시작을 알린 시즌이기도 한데요. 바르셀로나의 중원에는 세월간이라 불리는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가 자리잡고 있었기에 바르셀로나를 상대해야 했던 팀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들었죠. 이 세월간이라 불리는 바르셀로나의 중원은 상대를 가둬놓고 패는 모습을 자주 보여줄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사비라는 역대에 들어갈 만한 플레이메이커가 서 있었으니 상대팀 머리가 아플만 했네요. 이런 사비의 플레이는 안 그래도 까다로운 메시와 이니에스타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며 모든 경기를 메이킹하는 까다로운 플레이를 구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바르셀로나에서 사비의 역할은 정말 중요했고 또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바르셀로나에게 더 많은 트로피를 안겨다줬죠. 현재까지도 축구 역사에서 압도적인 기록인 6관왕을 달성했던 08-09 시즌. 사비는 대부분의 경기를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A매치 포함 71경기 11골 35어시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스탯을 찍으면서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자리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하는 역할만으로도 모자라 여차하면 본인이 이선으로 침투해서 직접적으로 득점에 가담하거나 킬패스를 넣어주는 그야말로 패스의 신이라는 찬사가 모자랄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었죠. 이때 리그 최대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사비가 4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펼치며 바르셀로나를 6대2 승리로 이끌었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도 메시의 헤딩골을 도우는 등 맹활약을 하며 챔스에서까지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결국 코파델레이까지 우승을 차지하며 구단 첫 트래블은 물론 스페인 리그 역사상 첫 트래블이라는 역사를 만들게 되었죠. 이후 09-10 시즌에도 사비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카카 등의 슈퍼스타를 대거 영입하며 갈락티코 2기를 만들고 있을 때 바르셀로나 역시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라는 거물을 데려오며 대응했는데요. 이런 거물을 데려왔음에도 바르셀로나 축구의 핵심은 사비였죠. 바르셀로나는 09-10 시즌 갈락티코 2기를 형성한 레알 마드리드와의 치열한 우승 경쟁 끝에 라리가 2연패를 달성했고 사비는 2010년 발롱도르 3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에서만 1, 2, 3위 모두를 배출할 정도였으니 바르셀로나의 퍼포먼스는 정말 엄청났죠. 이후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스페인 국가대표팀은 바르셀로나의 주축 선수들을 앞세워 티키타카 전술을 사용하며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페인 대표팀 전술의 키플레이어 역시 사비였죠. 스위스와의 첫 경기에서 충격패를 당하긴 했으나 스페인은 승리를 많이 가져가며 우승을 향해 달려갔죠. 사비는 독일과의 4강전에서 푸열의 헤딩골을 코너킥으로 어시스트하며 잉글랜드, 아르헨티나를 격파한 독일의 분위기를 꺾었는데요. 결국 독일을 이기고 올라간 결승전에서 이니에스타의 결승골로 네덜란드를 1대0으로 격파, 첫 번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후 바르셀로나에서 1011 시즌 그야말로 티키타카의 진수를 보여주며 바르셀로나는 역대 최고 수준의 클럽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레알 마드리드를 5대0으로 격파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죠. 사비는 그 경기에서 환상적인 뒷발 트래핑에 이은 칩슛으로 카시아스를 무너뜨리는 명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죠. 바르셀로나 역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라리가와 챔피언스리그를 제패했는데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에게 패배하며 아쉽게 두 번째 트래블 달성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안타깝게 트래블 달성에 실패했지만 이때 바르셀로나는 0809 시즌보다 더 강했던 팀이라 평가받고 있는 시즌인데요. 이니에스타, 부스케츠와 함께 이룬 중원은 이전보다 더 성장해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며 잉글랜드 챔피언 맨유와의 리턴 매치에서도 중원을 압도하며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사비는 2009년, 2010년에 이어 3년 연속으로 발롱도르 3위에 랭크되며 당대 최고의 미드필더 자리에 올라 있었는데요. 천상계의 선수들인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없었다면 사비가 이 기간에 3년 연속으로 발롱도르를 수상했을 거란 기사도 있을 만큼 한 시대를 풍미한 미드필더였습니다. 물론 2010년엔 메시, 이니에스타에 이어 3위였으니 메날두가 없었더라도 2위에 그쳤을지도 모르겠지만 당시 다수의 전문가들은 티키타카라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사비를 그의 주인공으로 꼽았고 월드사커는 2010년 올해의 선수로 사비를 선정할 정도로 발롱도르에서 너무나 아쉬운 선수였죠. 이후 스페인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한 유로 2012에서도 역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사비 알론소, 이니에스타 등과 함께 스페인의 중원을 책임진 사비는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올스타팀에 선정되며 스페인의 메이저 대회 3연패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사비 역시 노쇠화를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11-12 시즌부터 노쇠화의 기미가 보였고 12-13 시즌 바이에른 뮌헨에게 합산 스코어 0대7로 비참히 패배하자 사비와 바르셀로나의 시대가 저물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비는 여전히 세계 정상급의 미드필더였고 13-15 시즌에 교체 선수로 활약을 펼치며 바르셀로나의 두 번째 트래블 달성에 공헌했습니다. 사비는 유벤투스와의 챔스 결승전 교체로 출전하며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우승으로 빛냈고 결국 시즌이 끝나고 카타르의 알사드로 이적하게 되며 선수 생활의 마지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후 사비는 알사드에서 활약한 후 2019년 은퇴를 선언하며 본격적으로 지도